그래서 그림 속의 눈, 상상 속의 눈도 실제로 누군가의 지켜볼 때와 비슷한 효과를 일으킨다. 자, 이렇게. 우리의 뇌가 사진 속의 눈을 실제의 눈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쳐다볼 때 자기도 모르게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얼굴과 눈이 진화 과정에서 우리의 뇌 속에 강력한 신호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림의 효과는 눈, 상상 속의 눈도 실제로 누군가 지켜볼 때와 비슷한 효과를 일으킨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결심한 행동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면 누군가의 눈을 떠올리자. 상상 속의 눈은 신의 눈일 수도 있고 엄마의 눈일 수도 있고 자녀의 눈일 수도 있다. 자녀의 눈일 수도 엄마의 눈일 수도 있고 상상 속의 눈은 신의 눈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눈이어도 좋다. 실제로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실험을 통해 음식을 마음대로 먹게 하면서 그 사람 앞에 거울을 놓아두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먹은 양이 32%나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몸과 행동을 더 의식하게 되어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라 먹기 때문이다. 어떤 눈이든 그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격려와 지지를 아끼는 사랑의 눈을 떠올려도 좋다. 현재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미래의 자기 눈을 상상해도 좋다. 그냥 연필로 눈을 그려 붙이고 한승희가 보고 있다. 써 붙인 것만으로도 마음을 다 잡게 되고 힘이 솟는 것이다. 뇌의 사진 속은 눈을 실제 눈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뇌가 진화 과정에서 우리의 뇌 속에서 누군가가 쳐다볼 때 자기도 모르게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 얼굴과 눈이 진화 과정에서 우리의 뇌 속에 강력한 신호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림 속의 눈, 상상의 눈도 실제로 누군가가 지켜볼 때와 비슷한 효과를 일으킨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결심한 행동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면 누군가의 눈을 떠올리자. 상상은 신의 눈일 수도 있고 엄마의 눈일 수도 있고 자녀의 눈일 수도 있고 자신의 눈일 수도 좋다. 실제로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실험을 통해서 음식을 마음대로 먹게 하면서 그 사람 앞에 거울을 놓아두면 건강에 좋지 않는 음식을 먹을 양이 32%나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몸과 행동을 더 의식하게 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라 먹기 때문이다. 현재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미래의 자기의 눈을 상상해도 좋다. 그냥 연필로 눈을 그려붙이고 누가 보고 있다고 써붙인 것만 해도 마음을 다 잡게 되고 힘을 솟을 것이다. 관찰하고 기록하면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집에서 혼자 할 때보다 헬스장에 가면 운동을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면 진지해진다. 초등학교 시절 장학사가 수업을 참관하는 날은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뿐 아니라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태도까지
달라진다. 학생들의 태도까지도 달라진다. 우리들의 행동은 우리 자신이 지켜볼 때도 달라진다. 우리의 행동은 자신이 지켜볼 때도 달라진다. 누군가 자신을 포함해서 행동을 관찰하거나 기록하기만 해도 사람들의 행동은 달라지는데 이를 심리학자에서는 반응성 효과라고 한다. 그리고 반응성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게 해서 행동을 수정하는 기법을 자기감찰 기법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 선생님들이 반장에게 교실에서 떠드는 아이들의 이름을 칠판에 적게 한 이유는 관찰과 기록이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감찰 기법을 시간관리, 저축, 운동, 금연, 금주, 다이어트 등 바람직한 행동을 늘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감소시키는데 널리 활용할 수 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음식 섭취와 운동량을 꼼꼼하게 관찰해서 기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런데 자기를 관찰하고 기록하게 되면 왜 행동 변화가 일어날까? 첫째, 행위를 관찰하는 것 자체가 그 행동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손님이 오면 아이들에게 쓰는 부모님들 말투가 달라지지 않는가? 누군가 메모하는 모습을 관찰하면 필체를 평가한다고 하면 글씨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둘째, 자신의 행동과 그의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예컨대 시간 낭비의 상당 부분이 포털 사이트 검색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인터넷 기본 페이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정보를 얻게 된다. 셋째, 관찰 결과가 피드백이나 보상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다이어트를 할 때 음식을 먹는 시간과 양, 상황 등을 기록하면 그 자체가 피드백이 되고 보상으로 적용해 과식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면 그 데이터를 토대로 보다 유리한 전략을 찾아낼 수 있다. 또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손을 쓸 수 있다. 아폴로가 달 착륙에 성공한 것은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궤도를 이탈하면 즉각 궤도 수정이 가능하다. 유명한 작가들도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예컨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글을 쓰면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제된 가제를 코 아래에 차트를 걸어두고 매일 작성하는 응고수를 기록했다. 덕분에 예상보다 작업을 많이 하고 난 다음 날에는 바다에서 낚시하면 하루를 보내기도 도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도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어빙 월리스 역시 글을 쓸 때 작업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19세 때 첫 번째 책을 쓸 때부터 작업 차트를 계속 기록했다. 여기에는 내가 각 장을 쓰기 시작한 날짜, 끝낸 날짜와 분량이 기록되어 있다. 프리랜서 작가로서 고용주나 마감 시간이 없이 독립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했다. 벽에 붙여있는 차트나 나를 꾸짖거나 격려하는 규칙으로 작용했다. 자기감찰 3단계. 누군가의 눈
혹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관찰하자. 자신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면 옆길을 셀 수 없다.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을 수도 없다. 수치를 사용한 관찰 결과를 기록하자. 수치로 측정된 결과를 그래프로 작성해 벽에 붙여놓자. 실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에 누군가를 알려주자. 변화를 실천 결과나 변화 과정을 블로그에 올리고 문자나 메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변화 과정을 공개하면 포기하기가 어렵고 조언과 격려를 받을 수 있다. 내 대학원 지도학생 중 한 명은 논문을 준비하면서 내 사진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누구야 논문 준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라는 말풍선같이 그려넣었다고 한다. 매일 아침 기상시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늦잠 자는 버릇을 고친 학생도 있다. 실천에 옮기고 싶은 다음이 있다면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올려보자. 방문자가 많지 않아도 상관없다. 누군가 볼 수 있다는 생각, 최소한 자신이 지켜보는 것만으로 실천 가능성 훨씬 높아진다.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관찰 대상이 되면 그 활동이 더 의식적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만큼 잘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어떤 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무심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고 있는 중요한 활동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점점 더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관찰과 기록을 통해 확실하게 행동을 바꾸고 싶다는 그 결과를 가능한 눈에 잘 띄게 만들어야 한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올려보자. 방문자가 많지 않아도 상관없다. 누군가가 볼 수도 있고 생각한 대로 실천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관찰이 되는 그 활동을 더 의식적으로 자각하게 되고 그만큼 잘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어떤 일에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무심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점점 더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기록을 통해 확실하게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그 결과를 가능한 눈에 잘 띄게 만들어야 한다. 관찰과 기록만으로 13년간은 환청에서 벗어나다. 심리학자 이반 리트너는 정신분열증 환자 환청을 자기 감찰 방법으로 불과 보름 만에 치료해 당시 이 분야의 전문가를 놀라게 했다. 환자는 13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47세의 여자로 그녀가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빨리 자거라 등의 환청 귀에 들리는 것이었다. 치료진은 환자의 환청이 들릴 때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그때마다 이를 간호사 스테이션 벽에 걸린 차트에 기록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병동 모든 사람들과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첫날에는 무려 180일의 환청이 기록되었으나 이후 기록이 계속되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틀째는 80회로 떨어졌고 3일에는 11회, 4일에는 한 번도 환청이 보고되지 않았다. 5일부터는 16일까지 많게는 16회에서 적게는 제로로 떨어졌으며 16일 이후에는 환청을 거의 듣지 못했고 환자는 6개월이 지날 때마다 다시는 환청 문제를 호소하지 않았다. 체중을 줄여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먼저 체중계를 하나 구입하라. 세로에는 체중, 가로에는 한 달간의 날짜가 가입된 커다란 그래프 용지를 저울 위쪽 벽에 붙여놓고 목표 체중을 빨간색으로 수평이 되게
굵은 선으로 그어보자. 그리고 매일 몸무게를 체크하고 결과치를 파란색으로 표시해야 변화를 확인하자. 그러다 보면 외식이 전날 밤에 먹는 야식으로 인해 늘어난 몸무게가 실감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날 식자량과 운동량을 조절하기 훨씬 쉬워질 것이다. 체중을 줄인다. 신음을 갖고 싶다면 먼저 체중계를 하나 구입해서 세려는 체중, 가려는 한 달간의 날짜가 기입된 커다란 그래프 용지를 저울 이쪽 벽에 붙이고 목표 체중을 빨간색으로 수평이 되게 굵은 선으로 그어 놓고 그리고 매일 몸무게를 체크하고 결과치를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변화를 확인한다. 그러다 보면 외식이나 전날 밤에 먹은 야식으로 인해 늘어난 몸무게가 실감나게 느끼기 때문에 그날의 식자량과 운동량을 조절하기 훨씬 쉬워질 것이다. 실제로 체중이 주기적으로 재기만 해도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데미터 그녀의 저서 세계의 장수마을 블루존에서 체중계야말로 과식하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인 수단. 체중계야말로 과식하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체중을 줄이고 싶어 하는 여성 3,000을 추적한 결과 매일 몸무게를 측정한 여성은 2년 뒤에 평균 5.4kg, 매일 몸무게를 측정한 여성은 2년 뒤에 평균 5.4kg을 줄였다. 반면 제대로 몸무게를 재지 않는 여성은 평균 2.9kg을 늘었다. 매일 체중계를 재기만 해도 매일매일 재기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2년 후 7.6kg이나 가벼워진다 말이다. 그러니 자주 다니는 곳에 체중계를 두고 매일 체중을 잴 수밖에 없게 하자. 몸무게를 재는 몸무게를 줄이고 오래도록 유지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보는 것 같은데 이 일은 줄어들지 않고 스트레스만 쌓인다면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노트를 꺼내놓고 집중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을 적어보는 것이다. 노트를 꺼내놓고 집중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시간 적어보는 것이다. 일주일만 시간관리 내역을 제대로 기록해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상담했던 대학생 한 명은 노트에 시간 사용 내역 기록에 점검한 후 이렇게 말했다. 시간 사용 내역을 적구나. 가계부처럼. 노트에 시간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보는 것 같은데 일은 줄지 않고 스트레스는 쌓인다.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노트를 꺼내놓고 집중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을 적어보는 것이다. 시간 사용 가계부 시간부 시간 사용 기록부 가계부처럼
실제로 체중을 주기적으로 재기만 해도 체중을 주기적으로 재기만 해도 체중 기록부 처음 며칠간 자산을 처음 며칠간 제 자신을 관찰하면서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을 기록해 봤더니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시간 3시간 빼고 나면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 20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시간 사용 내역을 기록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지 기록만 하는데도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관찰하고 기록만 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록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시간을 낭비했던 것은 제 행동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무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덜거리는 습관을 바꾸고 싶다는 내 남자에게는 바둑알을 왼쪽 홀리면에 넣고 다니다가 불평할 때마다 하나씩 오른쪽 홀리머니로 옮겨 넣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숫자를 세어보면 신기하게도 불평이 줄어들 것이라는 매우 간단한 치료법을 알려주었다. 투덜거리는 습관을 바둑알을 왼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불평을 할 때마다 하나씩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 넣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숫자를 세어보면 신기하게도 불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매우 간단한 치료법을 일러주었다. 몸짱이 되고 싶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변화 과정을 보여주자. 앱 서핑을 줄이고 싶으면 부모님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지정해 나를 감시하고 게임을 자제하고 싶다면 모래시계로 게임 시간을 정해놓고 하자. 소비를 줄이고 싶다면 지출일기를 작성하고 화내는 버릇을 고치고 싶다면 언제 어디서 몇 번이나 화를 냈는지 기록하자. 그리고 그 결과를 차트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있게 붙여놓자. 결심을 지키고 싶다면 자신이 제대로 지키고 언제 있는지 항상 감시하고 그리고 결과를 누군가에게 알려주자.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눈은 누구인가? 그 눈을 통해 변화시키고 싶은 그대의 행동은 무엇인가? 화내는 버릇을 언제 어디서나 몇 번이나 화내는 기록을 하자. 그리고 그 결과를 차트로 만들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붙여놓자. 결심을 지키고 싶다면 자신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항상 감시하고 그리고 결과를 누군가에게 알려주자.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은 누구인가? 그 눈을 통해 변해가고 있는 것을 앱서핑을 줄이고 몸짱이 되고 싶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변화 과정을 보여주자. 나를 감시하고 부모님 사진을 바탕으로 화면을 게임을 자제하고 싶다면 모래시계 게임을 정해놓고 하자. 소비를 줄이고 싶다면 지출일기 작성. 의식하지 못하고 무심결에 하기 때문에 결심한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경험들을 찾아보자. 자기 감찰기법, 관찰 기록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습관 한 가지를 찾아보자. 변화 유도하기 위해 관찰 내용과 기록한 방법 및 공개 방법을 적어보자. 운동량만 파악해도 건강이 좋아진다. 운동이 스트레스와 건강 관리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자신의 운동량을 파악하는 것만으로 또 건강이 좋아질 수 있을까? 2007년 하버드 대학 에말라 크럼과 엘림 링거 교수는 기발한 실험을 통해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이 실험에는 7개 호텔 80명 이상 종업원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한 집단의 종업원들에게 운동의 효과와 함께 하루 소비 칼로리, 운동량을 일러주었다. 자신의 운동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종업원들이 하는 모든 활동과 각각의 운동량을 목록에 만들어 나눠주고 휴게실 게시판에도 붙여 넣었다. 반면 또 다른 집단에게는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1개월이 지난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실험 전의 검진 결과와 비교했다. 놀랍게도 자신이 소비하는 칼로리를 알고 있는 집단은 몸무게, 체질량, 지수 및 허리둘레가 줄고 혈압과 스트레스도 낮아졌다. 하지만 대조 집단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무심코 하는 게 아니라 유심히 관찰하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의식하기만 해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평소 내가 무심코 하고 있는 일들 중 지금부터 유심히 관찰 필요가 있는 일은 무엇인가? 최고의 다이어트 용품은 체중계. 최고의 명언은 내 자신을 알라. 인생도 마찬가지. 쉬운 일에 빠지지 말라.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된다. 부지런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미 역시 부지런하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부지런한가? 제임스 서버. 놀만큼 놀았으니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뭐부터 시작해야지? 우선 책상 정리부터 좀 할까 하며 서랍 정리를 하다 수첩 발견하고 이것저것 읽어보고 책장에 눕혀져 있는 앨범 정리하려다 사진 보며 추억에 잠기고 옛날 시험지 지우다 그 옆에 만화책 있고 물 마시려고 냉장고 열었다가 이것저것 갖다가 먹고 쓰레기 버리려다 방 청소까지 하게 되고 그러다 방구수 구조를 몽땅 바꿉니다. 결국 하려던 공부는 하나도 못하고 밤 12시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번질은 뒷전이고 항상 편중만 울리는 게 제 고질병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시험 전날까지 증명하다 하지 못한 대학교 2학년 남학생. 본질은 뒷전이고 항상 편중만 울리는 본질은 뒷전이고 항상 편중만 울리는 책상 정리는 공부하려고 하는 걸까?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걸까?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준비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다른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일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왜 곧바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딴전을 피우게 될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야 할 일이 하기 싫기 때문이다. 하기 싫은 일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기 싫으면서도 그 일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책상 정리를 해야 하니까 중얼거리지만 그건 피상적인 이유이고 숨어있는 동기는 바로 이런 것이다. 책상을 치우는 동안은 공부 안 해도 되겠지. 독서클럽, 편의점 아르바이트, 영어학원, 과외지도, 동아리활동 등 동분서주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왠지 허전하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들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중얼거릴지도 모른다. 한평생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별로 해놓은 것이 없군. 이것이 진정 내 인생이란 말인가. 사람들은 진짜 중요하지만 하기 싫은 일, 높은 수준의 생각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때 단순히 낮은 수준의 생각을 요구하는 일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낮은 수준의 생각 전략이라고 한다. 방정리를 하면서 해야 할 공부를 미뤄두고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신문이 읽고 담소를 하거나 주소록을 정리하면서 정작 중요한 고객 방문을 미루는 세일즈맨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주부들이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곧바로 툭 차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이 때문이다. 청소하기 전에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연다. 그러자 길 건너 도로변에 노랗게 핀 개나리가 눈에 띈다. 고등학교 교정이 떠오른다. 동창친구가 생각나 전화번호 뒤적인다. 통화 중이다. 전화기 옆 리모컨이 눈에 띈다. 한 프로만 봐야지. 이렇게 창문 한번 열었을 뿐인데 그 일이 이어지고 정작 하려면 청소는 손도 못 대고 하루가 다 지나간다. 누구나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스스로 안심시키기 위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나 가끔은 그렇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왠지 마음 한구석 허전하다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그럴듯한 이유가 떠오른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자. 이 일을 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중요한 일이 하기 싫어서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아닐까?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마음이 더 끌린 세 가지 이유.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을 구분할 수 없다. 하기 쉽고 즐겁다. 중요하지 않는 일도 나름대로 그렇듯 의미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 하기 쉽고 즐거움도 있다. 이유를 제공해 준다. 중요한 일을 피하면서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연쇄적으로 서로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일은 뒤점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왜 곧바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딴전을 피우게 될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야 할 일이 하기 싫기 때문이다. 그 일을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책상 정리를 하니까 중얼거리지만 그건 피상적인 이유이고 숨어있는 동기는 바로 이런 것. 책상을 치우는 동안에 공부 안 해도 되겠지. 독서평, 아르바이트, 영어, 통분서류 열심히 호소하는 학생이 많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들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중요할 줄 모른다.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별로 해놓은 것이 없군. 이것이 진정 내 인생이란 말인가. 사람들은 진짜 중요하지만 하기 싫은 일, 높은 수준의 생각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때 단순한 낮은 수준의 생각을 요구하는 힘으로써 스트레스를 회피하려고 가장 경향이 이를 낮은 수준의 생각 전략이라고 한다. 방정리라면서 해야 할 일, 공부를 미뤄두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신문 읽고 담소하는 주소록을 정리하면서 정작 고객 방문을 미루는 세일즈맨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교정을 떠오른다. 주부들이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려고 마음먹은 순간 곧바로 툭 차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이 때문이다. 청소를 하기 전에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연다. 그러자 길 건너 도로변에 노랗게 핀 개나리가 눈에 띈다. 고등학교 교정에 떠오른다. 동창친구가 생각이 난다. 전화번호를 뒤적인다. 통화 중이다. 전화기 옆에 리모컨이 눈에 띈다. 한 프로만 봐야지. 이렇게 창문을 한번 열었을 뿐인데 그 일이 이어져 정작 하려던 청소는 손도 못 대고 하루가 다 지나간다. 누구나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스스로 안심시키기 위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역시 가끔 그렇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왠지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없다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럴듯한 이유가 떠오른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이 일을 하고 있는 진짜 이유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혹시 중요한 일이 싫어서 중요하지 않는 일 하는 것 아닐까?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마음이 더 끌리는 세 가지 이유.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을 구분할 수 없다. 하기 쉽고 즐겁다. 중요하지 않는 일도 나름대로 그럴듯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 하기 쉽고 즐거움도 있다. 이유를 제공해준다. 중요한 일을 피하면서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앞서가는 사람은 워밍업 시간이 짧다. 같은 일을 해도 미적거리면서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미적거리면서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감이 낮다. 반면 일을 할 때 곧바로 일을 시작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감이 높다. 그들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이미 체득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뒤로 미루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감이 낮다. 반면에 일을 할 때 곧바로 일을 시작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감이 높다. 그들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잘할 수 있는 물건을 있는 노하우를 이미 체득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일을 곧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특성은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것이다. 정리정돈은 비슷한 말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필요 없는 것을 치우거나 버리는 것을 정리하라고 하고 필요한 것을 사용하기 쉽고 배열하는 것도 정돈이라고 한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와 관련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서 눈에 띄지 않게 치우고 공부에 필요한 책과 노트, 필기도구를 나는 가끔 주변을 돌려보면서 물건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네가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 그럼 그것들은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간다. 퇴근할 때는 그날 했던 일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면서 책상을 깨끗하게 치운다. 그리고 다음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일감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하면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첫째, 그날 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퇴근할 수 있다. 둘째, 그날뿐 아니라 다음날 해야 할 일에 중요한 것을 놓칠 확률이 줄어든다. 셋째, 다음날 출근해서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공부나 업무를 할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 살림을 할 때도
집을 마치 정리 정돈을 해놓게 정리정돈을 해놓게 되면 다음 일을 할 때 툭 치고 나가듯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책상을 그대로 정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일을 잘할 수 없다. 자기계발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 자기계발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 말이다. 나 또한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책상을 정리하느라 정작 해야 중요한 일을 미뤄두는 사람은 절대로 크게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하지만은 나는 책상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 책상을 하느라고 정작 할 일을 중요한 일을 미루다 보면 사람은 절대로 크게 성공할 수 없다. 워밍업 시간 줄이기 3단계 숨은 동기 찾아보기. 일을 시작할 때 워밍업 시간이 길다면 잠깐 멈추고 이렇게 자문하자. 자, 내가 피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은 순서 바꿔 실행하기. 공부하기 전에 책상을 정리하고 싶다면 순서를 바꿔 공부하고 난 다음에 책상을 정리해보자. 안 줬잖아요. 전하고 설거지 하자는 생각에 들면 설거지하고 전화까지 바꾸는 거, 전화하자로 바꾸는 거. 미리 준비해두기. 중요한 일을 곧바로 시작할 수 없게 만드는 묘한 제거하자. 일 끝나면 다음날 중요한 일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잊자. 저는 공부를 하려고 컴퓨터를 켰다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 이해를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를 읽다가 보면 봐야 할 가치 기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교수님은 메일을 받고 문제의 근원을 찾아보니 인터넷 기본 페이지가 포털 사이트로 지정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쓸데없는 것을 늘고 모두 사무지고 인터넷 전 기본 페이지를 제가 치워보느라 취업하고 싶은 회사 홈페이지로 바꿔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워밍업 시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한 취지 번역을 교양답니다. 웹서핑을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면 바탕화면을 정리하고 기본 페이지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나 중요한 일과 관련된 사이트 주소로 바꿔놓자. 아침 운동을 하고 싶다면
끊었지. 마침 운동을 하고 싶다면 잠들기 전에 운동화나 운동복을 머리 밑에 챙겨두자. 열심히 일한 것과 생산적으로 일하는 것이 다르다. 경영 컨설턴트 데니스 웨이틀리는 이렇게 말했다. 실패자는 항상 긴장을 풀기 경영 컨설턴트 데니스 웨이틀리는 이론 승리하자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일을 한다. 승자는 남보다 일찍 출근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일부터 시작한다. 목표 달성에 도움을 되는 책을 읽고 가슴을 향하기 위해 공부하며 가치가 높은 일에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시간을 겨우 맞춰 출근하고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거나 앱서핑을 하면서 동료들과 수다를 떠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들은 단기적으로는 보면 즐거운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가치 없는 일부터 먼저 한다. 실패자는 항상 나중에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을 분주하고 승자는 훗날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일, 그래서 실패자들이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한다. 실패자들은 먼저 한다. 그래서 실패자들은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일, 승자는 훗날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실패자는 항상 나중에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즐거운 일에 분주하고 내 연구소를 찾는 학생 한 명이 방학 중인데 정신없이 바쁘게 지낸다고 하길래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냐고 물었다. 그는 운동도 하고 댄스 교습소도 춤도 가르치고 영어 과외도 5개 자랑스럽게 말했다. 과외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다. 과외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참 자네 지금 4학년인데 지난번 진로 문제는 만나 뵙겠다는 그분 찾아뵀나? 그러자 아직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하며 뒤통수를 극적으로. 그런데 그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누구나 가끔 정말 중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 중요하지 않는 일을 만들어내서 열심히 할 때가 있다. 지금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면 간간히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혹시 정말 중요한 일을 피하기
중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얼마 후 그 학생은 이런 메일을 보내왔다. 누구나 가끔 정말 중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 중요하지 않는 일을 만들어내서 열심히 할 때가 있다. 지금 너무 바빠 살고 있다면 간간히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혹시 정말 중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동안 저는 같은 나이대의 그 누구보다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능 이후로 완전히 재정적으로 독립을 이룬 제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성격들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하기 힘든 공부를 피하기 위한 변명이니 중요하지 않는 일에도 빠져들다 보면 정작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와닿은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남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중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나태함 또는 다른 변형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살아왔던 것이 중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나타남을 또 다른 변명이라는 중요한 사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일과 인간관계에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대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게 중요한 일하고 있다. 제 진로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살 뻔했던 제자 올림. 살 뻔했던. 분주하지만 성과가 없다고 간간히 자문해보자. 나는 생산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을 뿐인가? 낮은 수준의 쉬운 일을 무엇인가? 은근히 피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곧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찾아보자. 그 중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보자. 당장 그만둬야 할 중요하지 않는 일을 찾아보고 당장 실천해야 할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찾아보자. 실내복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어느 날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드니 디드로에게 선물 하나가 도착했다. 아주 고급스러운 진홍색 실내복이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서재에 서서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던 책상이 우아한 실내복과 대조가 되면서 왠지 낮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새 것으로 바꿨다. 시간이 좀 지나자 벽걸이가 조용스럽게 느껴져 새로 구입했다. 그러자 의자, 시계, 장롱, 책상 등 서재의 모든 것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서재 전체를 바꾸게 되었고 바꾸지 않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째로 한 가지 물건을 새로 구입하면 그걸 둘러싼 다른 물건들은 그것들을 어울리는 것으로 계속 교체하는 것을 디드로 효과. 공부, 비즈니스, 인간관계 등 모든 상황을 적용시킬 수 있다. 실내복. 이는 소비 행동뿐만 아니라 공부, 비즈니스, 인간관계 등을 때문에 서재의 모든 것을 교체하느라 낭비해서 정작 중요한 글을 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린 디드로처럼 쓸데없는 일 하나를 하다 보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쓸모없는 일들을 연쇄적으로 하게 된다. 지금 내가 몰두하고 있는 쓸데없는 일은 무엇인가? 그때 그 일로 애교를 다 커버리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193) 페이지 194, 195, 96, 97까지 읽었습니다. 19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